오늘 사연자분은 30대 여성분이세요. 이 사연자분은 정말이지 욕심 많고 체면 안 차리는 그 시댁 때문에 정말 고난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워낙 성격이 화통하셔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고구마 같은 상황에 사이다처럼 시원한 대처가 들어간 사연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열심히 양봉과 농장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사연 유튜브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비혼주의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결혼을 할 생각이 딱히 없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고나 해야 할까? 귀찮은 연애와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도 한 몫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던 거라 아버지가 무척 가슴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절에 벌써 연애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라 사별이 더 충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시고 다른 누구를 만나지도 않으시고 저를 혼자 키워내셨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양봉하고 농장을 하셨는데요. 친가에서 물려받아 키운 농장과 양봉이라 규모가 꽤 컸어요. 특히 농장 쪽이 컸죠. 양봉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취미 정도로 하시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규모가 커서 꿀도 참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아버지가 혼자 몸으로 저를 키워주셨으니 저 역시도 아버지가 무척 소중했어요. 아버지한테 마음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대로 그냥 아버지와 함께 평생 시골에서 살아도 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대로 노처녀로 늙을 것 같았던지 아버지가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 생각하기에는 결혼 안 한 노처녀는 하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 정말 옛날 분이시기도 했거든요.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저를 낳으셨고 딸이라곤 저 하나였기에 더욱이나 보호 본능도 강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결혼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가 안달을 내셔서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그리 늦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셔서 중매라는 형태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나다가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번쯤 나간 선에서 결국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남편감으로 결정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사람도 유머러스한 편이었어요. 대신 외모는 그렇게 봐줄만 하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하고 선을 볼 정도면 아마 예쁜 도시 여자들한테는 다 차였던 거였겠죠. 30 중반인데 벌써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 외모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사람 괜찮고 평생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으면 되겠다 싶은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남자 쪽도 제가 털털하니 까탈 안 부려서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인연으로 소개를 받아 선을 봤던 남자라서 아버지 지인의 친구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곧장 아는 건 아니고 건너 아는 정도의 수도권 도시에 시댁이 있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인지 좋은 아파트였어요. 당시 예비 신랑 말로는 자기네 집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자기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시아버지는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신 것 같았어요.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조용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상당히 말도 많으시고 수다스러운 편이셨어요. 아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처음이라서 나도 어색하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 데려와서 기뻐요.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아버님은 농사 지으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면서 웃으셨죠. 그 웃음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처음 제가 시댁에 들어갔을 때부터 좀 의도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장인어른 농장 되게 커요. 양봉도 하시고. 아유, 그래? 요즘 농장이 돈이 되지? 그럼 엄마, 농장 그렇게 크니까 진짜 부자이실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결혼할 사이에 사돈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서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끼어들어서 이상한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죠. 그래, 뭐,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저가댁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약간 낮잡아 보는 듯한 눈길로 저를 보셨어요. 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셨던 눈길이 좀 낮잡아 보는 듯한 눈길이었어요. 그런데 뭐 얼굴 보자마자 그럴 일이 뭐가 있지 싶어서 혼란스럽더군요. 아직 저는 시어머니하고 얼굴만 보고 말만 텄을 뿐이었으니까요. 시골 어디쯤 살아요? 아, 네. 저 좀 안쪽이라 농장하려면 읍내는 아니고 더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집도 그쪽이에요. 아이고, 그럼 아가씨도 계속 농장일하는 거? 네, 그렇죠. 농장일 돕고 양봉일도 돕고 그래요. 그래, 뭐,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노는 것보다 낫지.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농장일을 하면 고약한 냄새 많이 나지 않느냐. 그거 맡으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계속 있느냐. 농장까지 버스는 다느냐. 그러면서 조금씩 그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는 없었는데 곁에 앉은 예비 신랑이 계속 그런 건 아니라고 커버를 쳐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성격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거든요. 학창시절에 나름 친구들하고 싸움도 많이 해봤고 다른 애 괴롭히는 일진들 머리채도 잡아봤고 그런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시니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결혼 준비를 다 어그러뜨릴 수는 없으니 그냥 저도 얌전히 있기로 했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다른 시어머니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시부모가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혹시 나쁜 말이라도 있으면 꼭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나 이왕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댁에 잘해볼 거예요. 대신 그렇게 말했죠.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결점 없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깊이 알고 나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 사실 너희 남편감이 그래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잘 살면 좋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네 행복이 먼저라는 거. 아버지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아버지의 그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 시댁의 나쁜 면을 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많은 편이셔서 그리 문제되지 않은 것에도 신경을 쏟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하면서는 시댁하고 친정하고 많이 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을 때 혼자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냐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점잖게 한마디 하시면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수다스럽게 며느리감이 참 예쁘고 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게 기분이 좋으셔서 아유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신 게 좀 콤플렉스셨거든요. 혹시라도 아빠 혼자 키운 딸이라고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소리 들을까 걱정된다고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더 행동거지나 몸조심을 한 것도 있고요. 상견례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하고 만났을 때 아버지는 차에 꿀을 한 세트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좋은 꿀이었거든요. 저희 시댁에 처음으로 선물하는 거라고 제일 좋은 걸로 담아 놓으셨다가 곱게 간직해서 고급스러운 도자기병에 담아서 오셨어요. 목재 케이스에 담은 걸 내놓으셨더니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좋은 꿀인가 보네요. 이거 고급스러운 것 좀 봐. 아이고, 사돈 어른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뇨.
저희 딸아이 좀 잘 봐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은근히 진심을 어필하셨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기도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도 아버지가 꿀세트를 챙겨주셨거든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러 친정에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도리어 꿀을 챙겨주신 거죠. 사실 농장하는 입장에서 뭐 다른 걸 선물로 사돈댁에 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꿀이 제일 고급스럽고 선물 받는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으니 그걸로 챙겨주신 거였죠. 처음에 그래서 저희 시댁하고 친정아버지는 상당히 좋은 사이로 잘 지내셨어요. 시어머니도 초기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 몸보신 하시라고 이것저것 싸주시기도 하셨고 꿀 받으시면 고맙다면서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셨고요.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차지 안 하셨고 시골 출신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농장에서 나오는 각종 선물을 받을 때는 좋아하셨어요. 그게 좀 속보이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도시에 있는 시댁 그리고 돈 잘 벌고 학벌 좋은 남편한테 시집간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은 입을 다문 적이 많기는 했죠. 시어머니가 특히 좀 시골 출신이라고 말끝마다 무시하는 게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유머 있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었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저냥 잘 지내던 시댁에서 점점 더 저희한테 간섭을 해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이였죠.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녀 시절에도 날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체격이 좋고 좀 살집이 있는 편이라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래 아이는 잘 낳겠구나 하면서 약간 핀잔 주듯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만 하면 아이 바로 가져서 낳겠구나 싶었었죠. 저랑 남편이랑 같이 아이는 최소한 셋 이상은 가지자고 말도 했었고요. 저도 남편도 아이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결혼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애가 막 주 단위로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러다가 반년이 지나갔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초조해져서 주기도 계산해가면서 남편하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보통 정상적인 부부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게 1년 이상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한다잖아요. 저하고 남편하고 불쑥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였죠. 혹시라도 둘 중 하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난임일까봐. 혹시 우리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남편은 불안한 듯이 물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불안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나창적인 편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웃어 보이고는 했었죠. 우리 애 셋 이상은 낳을 거잖아. 그 전에 쉬는 거라고 생각하자. 애는 들어설라 치면 정말 금방 들어선대. 하긴 그렇다고 하지.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별 말씀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 주 주말이었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 말고 저 혼자 시댁에 좀 오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시어머니를 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얼굴로 앉아 계시더니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너 혹시 너희 부부 아이 안 들어서니? 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남편도 저도 여태까지 그 관련 이야기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지금까지 되는 대로 아이 생기면 낳아서 기르려고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왔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으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그게요. 너 이제 30 넘었지? 빨리 아이 낳아야 하잖니. 그런데 애가 안 들어서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 어머님, 사실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그래도 너희처럼 젊은 나이에 반년 안에 애 안 들어서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다. 미리미리 약도 먹고 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아이 걱정을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시골 출신이면 좀
이런 거에 밝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쪽에서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 그리고 보약 같은 것도 잘 해드시고.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해먹지 않아서. 됐다 얘. 너는 시골 출신으로 취향은 딱 그쪽이면서 어쩜 보약이나 이런 거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휴. 살집이 있어서 둔해 보이는 것도 애 잘 낳을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움츠러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막 순하고 얌전하지만은 않은 성격인데 제가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위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투덜거리면서 싫은 소리를 하셨고 약을 지어다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지 그리고 임신할 수 있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남편과 밤을 보내고 있는지까지 체크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싫은 소리는 덤이었어요. 솔직히 정말 싫었는데 저도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시어머니가 손주에 민감하게 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다가 결국 자기 어머니 하는 이야기에 넘어갔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이 임신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고서는 좀 놀라서 시댁에 더 신경 써서 선물을 보내셨어요.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선물 꾸러미를 보내셨는데 그중에는 꿀 세트하고 한돈 세트 같은 것도 들어있었죠. 저희가 돼지를 상당히 많이 기르는 농장이라서 꽤나 질이 좋은 돼지고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서는 못마땅해 하셨죠. 아니, 사돈댁에 선물 보내면서 사돈 어른은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보내신다니? 그게 저희가 돼지를 길러서요. 소는 몇 마리 안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도 좋은 한도는 비싸요, 어머님. 그래, 그건 한다만. 아유, 참. 시골 출신이라 도시 사정을 모르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중얼거리시고는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그게 짜증이 나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제가 아이 관련으로 좀 기가 죽어 있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임신 못하고 있는 하자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다. 통화할 수 있어. 왜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농장과 양봉일을 힘들게 하시는지 아는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신경질을 부리셔서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빠, 근데 있죠. 혹시 앞으로 선물 보내실 때 우리 시댁에요. 돼지고기 대신 꿀 세트 더 넣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돼지고기 세트 고맙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많지 않고 입들이 짧아서 고기가 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 아이고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생각을 못했다. 네, 그럼 다음에 꿀로 넣어서 보내주마. 네, 아빠.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왜 죄송하니?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고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가 모자라서 딸년 시댁한테 저렇게 세심하게 선물을 보내고서도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임신 못하고 있는 건 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까지 설친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차가워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남편은 원래 굉장히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차 저한테 냉담해지기 시작했죠. 살집이 좀 있는 편인 제 체격도 좋아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하기 전 아침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살 안 빼? 살? 저는 남편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기 때문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좀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애 낳은 여자들도 죄다 다이어트해서 처녀처처럼 날씬하게 하고 다니더라. 당신은 지금 애도 안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살 안 빼고 관리도 안 해? 하지만 난 처녀 쪽에도 그리 날씬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농담처럼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차갑게 나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긴 그렇긴 했는데 참. 나도 뭐에 빠져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농담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더군요. 저는 그날 아침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만은 제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남편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 불평불만을 흘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원래 처녀 쪽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존심도 높은 편이었는데 결혼하고서 뭐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람이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애는 임신은 안 되지.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뭐라 하시지. 남편은 그 사이에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저한테 살 빼고 관리하라고 압박을 주지. 제가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시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시댁에 이것저것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아버님 양봉하시잖니? 네, 어머님. 사돈어른 그 꿀이 정말 맛이 좋고 고급스럽다고 다들 칭찬하더구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저도 그 말에 금방 익숙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장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아주 일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농장을 키우신 거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친척한테 한 병 맛보라고 작은 병으로 퍼줬는데 그 꿀이 그렇게 기가 막히대. 거기다가 꿀 먹고서 감기도 싹 나았다지 뭐니? 어머, 그러셨대요? 우리 연세 드신 먼 이모님이 올해 90이 넘으셨는데 그 꿀 드시고 감기 앓다가 금방 일어나셨대. 어머, 잘 됐네요. 도움되어서 기뻐요.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좀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지만 저는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꿀이 크게 도움되었다는 말에 마찬가지로 좋아하셨죠. 아버지도 양봉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서 한 사흘쯤 뒤였나? 다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르시는 전화에 곧 뛰어갔죠. 그런데 시어머니 인상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싫은 소리를 하시고 음식을 해다 내드려도 인상을 찌푸려져 있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발끝을 들고 눈치를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죠. 같이 점심을 먹고서 차를 한 잔 내다 드렸는데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차를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나 제가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걱정하면서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참는 듯한 기색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너 내가 지난번에 꿀 이야기 있었잖니? 네, 어머님.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친척분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마 아버지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다는 걸 말씀 안 드려서 그러신가 해서 저는 급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도리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눈을 찌푸리셨죠. 그래? 그걸 전해드렸어? 네, 그럼요. 그런데 전달받으시고도 아무 말씀 없으셨니? 그러니까. 네? 어떤 거요? 꿀 몇 세트 더 안 주시겠다니? 우리 친척들이 맛보고 싶어 하는데. 아...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제가 너무 둔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신다, 친척들이 좋아하신다 말씀하셨던 의도가 꿀 몇 세트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잔뜩 찌푸리면서 억지로 웃으셨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선물 뜯어내는 것 같잖니. 그래서 좀 둘러서 말한 거였는데. 하긴 너는 그거 알아듣기에는 너무 세심하지 못한 아이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요. 그래, 좀 부탁한다. 우리 이모님이 그거 드시고서 맛있다고 하도 그러셔서 친척들이 다들 자기도 먹고 싶다고 난리거든. 네. 좀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양봉하셔서 만들어내는 꿀은 굉장히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딸 시댁이라고 선물로 주니까 그냥 아깝지 않아서 주는 줄 알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댁에서 제가 굉장히 약한 위치라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 꿀 세트를 더 달라고 했다는 거지? 네. 정말 좀 아빠한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니다,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뭘 못 주겠니? 그런데 다만, 네? 너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건 아니지? 하도 못된 시댁 사람들도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걱정 많은 아버지한테 그 말씀까지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시는데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말까지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꿀만 달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꿀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신나게 그걸 친척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놀랍게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뭔가 벌써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것은 당연히 시댁에 속한다는 주의신지 뭔지. 그런데 그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친가 쪽 아저씨인지 누구인지 생일이라면서 생신 선물로 주고 싶다고 또 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의아한데도 제가 임신도 못하고 못났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또 부탁드렸고요. 아버지는 좀 망설이면서도 또 꿀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였거든요. 고급 꿀은 한 병에 10만 원도 훌쩍 호가하는 가격이었고 도매가로만 따져도 시댁에 드리는 꿀은 엄청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너무 그걸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2달 뒤에 환갑이신 거 알지? 응. 환갑이라고 막 들떠 계시더라고. 우리가 뭐 해줄지 기대된다면서. 우리가 뭘 해드려? 아니 뭐 환갑이니까 평소보다 좀 더 크게 해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놀라서 말했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환갑까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임신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자기 요새 살도 안 빼고 계속 찌기만 하더라. 고도 비만이면 임신할 확률 더 내려간대. 남편은 눈에 약간의 경멸까지 담은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명치로 훅 치받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임신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살이 찐 건 맞았어요. 솔직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외모 관리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뭐라고 말대꾸도 못한 채로 멍하니 있었고 남편은 한참이나 더 제 외모에 대해서 주절거리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처음에 처녔죠. 제가 체격이 좋고 털털해서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살찌고 외모 관리를 놓은 제가 싫다고 하기 시작했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제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타격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변한 데에는 제가 원인이라는 것도 타격이 컸죠. 제가 임신만 잘하고 아이를 제대로 낳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아도 남편도 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더 스트레스였죠. 원인은 모르는데 임신은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농장 일이 바쁘신지 그때 받지 않으셔서 저는 너무 서글퍼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렸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해주셨고 저는 아버지한테 제 사정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아빠, 저 진짜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 아니 얘야, 이야기해봐라. 대체 왜 그래?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셨던 아버지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서러워져서 울어버렸고 말이 횡설수설하면서 나왔어요.
아빠, 나 애 못 낳는다고 너무 구박받아. 나 진짜. 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임신 안 된다고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해.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나 맨날 시댁 가서 가정부처럼 일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너무... 제가 울면서 말하니까 아버지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리고 찬찬히 저를 달래서 좀 진정하고 말하라고,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가 올라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한테 조금 진정이 된 채로 사정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내가 대체 왜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는 거지 싶은 거예요. 시댁이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뭘 아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이 인생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렇게까지 불행한데 내가 이걸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도 안 생긴 채라 갈라서도 혼자 가뿐하게 날아갈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올라가마.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목소리가 도리어 차분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너 그렇게 불행하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꼭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한테 이혼하겠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남편하고 시어머니 행동은 제가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어요. 계속 되어온 행동들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제가 참는다고 확신이 들었던지 더 모욕적인 언사나 과도한 행동들만 늘어났어요. 사람이 참아준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그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환갑날 환갑잔치를 해야 한다면서 준비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뷔페 식당 같은 곳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간단할 텐데 그건 또 싫으시대요. 꼭 저희 집에서 차려놓으면 와서 밥을 드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도 터지고 내가 대체 왜 시어머니 환갑잔치상까지 차려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속으로는 갈라서기 직전까지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이혼하기 전까지는 책 잡히지 않게 원하는 걸 해주자 싶어서 원하시는 대로 상을 꾸역꾸역 차려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까지 부른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죠. 뭐 어차피 양만 늘리고 숟가락만 더 놓으면 되니까요. 환갑 당일이 오자 시어머니가 초대한 친척들이 들어오셨죠. 시댁 쪽 친척들이 하나둘도 아니고 10명 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거실에 긴 상을 몇 개 붙여서 음식을 차려두었는데 친척분들이 고생 많았겠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도 오셨죠. 시어머니는 꼭 자기가 음식 차린 것처럼 상 둘러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별거 차린 건 없는데 많이들 드세요. 아유, 별게 없다뇨. 이렇게 훌륭하게 차리셨는데. 친척분들이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주고 시어머니가 인사치레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바삐 움직이면서 사람들 음식 시중을 드려야 했어요. 뜨거운 음식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계속 음식을 내가고 그릇을 치우면서 속으로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것만 끝나고 나면 이 결혼 끝내자 하는 결심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저희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러더니 시계를 보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저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여쭤보았죠.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돈어른 안 오시니? 네? 저희 아빠요? 왜요? 내가 사돈어른한테 뭐 부탁한 게 있는데. 저희 아빠한테요? 저도 모르게요? 저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기면서 눈살을 찌푸리셨죠. 아니 뭐 사돈어른한테 내가 부탁 좀 드릴 수 있지. 뭘 그러니? 너한테 말하기 껄끄러워서 그랬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저한테 먼저 해주셨어야죠. 무슨 상관이야. 어른들끼리 말한 건데. 무슨 부탁을 하신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꿀 좀 더 갖다 달라고 부탁드렸다. 어차피 양봉하시니까 꿀 정도는 얼마든지 있으실 거 아니냐? 네?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걸 지금 여기로 갖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환갑날이라서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다. 뭐 잔칫날 온 사람들이니 내가 며느리 덕 좀 보면 안 되겠니? 좋은 꿀 선물 돌리면 내 낯도 살고 너도 기 살고 좋지 않겠니? 그걸로 왜 제 귀가 살죠? 너무 그 머리 구조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 왜 안 오시냐고 저한테 닥달을 했어요. 마치 꿀통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시더군요. 아니, 시골 출신 며느리면 이 정도는 좀 네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다. 시애미가 굳이 말하기 전에.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시간 맞춰 안 오시는 게 너무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민폐를 끼치시는 건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때 벨이 울렸어요. 저는 급히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빠, 대체 이게 뭐... 그래, 네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꿀통 100개 갖다 달라고. 어머, 사돈어른 늦으셨네요. 시어머니가 높은 소리로 말하면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현관에 다가와서 아버지 뒤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 꿀통 가져오셨죠? 지금 손님들 많이 와 계셔서요. 그분들한테 좀 선물로 돌리려고 패키지 신경 써주셨겠죠?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트럭에 조금 싣고 왔습니다. 아유, 그러시는구나. 같이 가지고 올라오라고 제가 사람 좀 내보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딸 얼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무슨... 아버지는 뒤에 놓아두었던 대야를 들어올리셨어요. 무슨 대화예요, 그게?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셨고 그때쯤엔 거실에 있는 친척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 쪽을 다 보고 있었죠. 꿀이 좀 뭐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대야해? 사돈 원하시는 지리한 전용 꿀백 해드리려고요. 그 말씀과 동시에 아버지가 꿀대야를 그대로 시어머니 머리 위로 덮어 씌우셨어요. 시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로 몸이 굳어서 그대로 꿀을 뒤집어 쓰셨죠.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손님들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끈끈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깨닫고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었죠. 대체 이게 무슨... 내 딸, 이따위 집안에 더 이상 못 둡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제 남편을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놀라서 움찔 뒤로 물러났죠. 지갑하고 소지품만 챙겨 나와라. 가자. 네,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곧장 들어가서 지갑만 챙겨서 들고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어딜 가? 당신 지금 가면 이혼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 놀라지 않고 두 사람을 돌아보았죠. 이혼 내가 원하던 건데 잘 됐네. 뭐라고? 그 결심 변하지 말고 이혼해줘요.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욕심만 덕지덕지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서 곧장 아빠 손을 붙잡고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꿀을 잔뜩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히스테리하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 후는요? 당연히 이혼이죠. 남편이 좀 뻗대기는 했지만 뭐 제가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쩌겠어요. 갈라서면서도 시어머니가 계속 난리를 피우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강하게 대응해 주셔서 아주 다행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빠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양봉을 도와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